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주말권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주말이 더 힘들기도 하죠. 근데 그래도 이제 아이들 공부 봐줄 거 혹은 아이들 스케줄이 좀 널널해지는 시간이라서 엄마들도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주말이 좀 훨씬 편안하고 여유 있을 수 있는 시간이다 생각하시고요. 목요일부터를 주말권에 들어섰다라는 이야기를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힘이 됐어요. 약간 월화수만 버티면 주말권에 접어든다 이런 느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요, 말을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네, 상상만 해도 너무 화가 나죠? 아마 많이 화나고 혈압이 오르셨을 텐데요. 혹시 내가 아이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아이가 안 들었던 건 아닐까라고 좀 짚어보실 만한, 우리 엄마들이 잘 모를 수 있으나 초등학생들이 말을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 이유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거는 초등 선생님들이라면 또 유치원 선생님들이라면 누구나 아실 텐데요. 아이 수준에서 아이 눈높이에서 알아들을 수 있게 이해가 되고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 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그 말대로 움직이느냐 행동으로 옮기느냐 아니느냐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대략 얘기하면 정말 그걸 한 번에 알아듣고 하나 말하면 10개 알아듣는 그런 똘똘한 몇몇 아이들만 그대로 하고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면 반 전체 아이들이 모두 다 그것들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상황들을 정말 많이 경험을 하고 나서부터는요, 아이들이 알아서 하기 혹은 대략적으로 말해도 막 찰떡같이 알아듣고 잘 움직여 주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수긍이 가게,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결국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등 선생님들이 설명을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잘하시고 좀 조목조목 짚어서 말씀을 잘하시는 이유가 그냥 계속 하던 일이 그거예요. 예. 점점 그 기술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 주세요. 말씀을 하실 때요. 우리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잘했네."라고 칭찬을 해요. 그 안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 있죠. 정말 잘했다는 거 맞아요. 칭찬의 뜻이에요. 그러면 칭찬을 "잘했네." 이렇게 해 줘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요, '이게 정말 엄마의 진심일까? 그리고 도대체 뭘 어떻게 잘했다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이가 정말로 잘했다라고 느껴질 때 무엇을 잘했는지 구체적으로 들어서 칭찬을 해 주면 아이들은 '아, 내가 노력한 그 부분을 알아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반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잘했던 걸 또 하고 싶어져서 또 하고 또 하고 한 번 할 걸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면서 그 횟수가 많아지면서 점점 그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잘하는 행동이 있으면 그 행동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반대로 탐탁치 않은 행동이 있으면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핸드폰 막 쳐다보고 있고 TV를 껐으면 싶은데 계속 쳐다보고 있거나 스마트폰을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슬금슬금 부글부글 막 올라오잖아요. 당연히 그래요. 올라올 때 이거를 인제 화난 마음을 누른다고 눌러서 표현을 한 게 우리는 뭐냐면 "적당히 좀 해라."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대략 하고 한 5 분, 10분 그만하고 끄라는 것에 이제 그거를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적당히 좀 해라."라고 말을 하는데요. 애들은 몰라요. 적당히가 어느 정돈지. 지금 그만하라는 건지 30 분을 더 해도 된다는 건지 1 시간을 더 해도 된다는 건지 엄마가 화가 났다는 건지 안 났다는 건지 몰라요. 애가 눈치 없다. '아,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죠?'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은 너무 어렵게 말씀을 해 주신 것도 있어요. 적당히는 모르죠. 엄마가 말씀을 정확하게 하세요. "사실은 아까부터 계속 스마트폰을 그만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 보지 않아서 엄마가 참다 참다 말하는데 지금 그만뒀으면 좋겠지만 하던 게 그만 금방 끝내기 어렵다면 보던 걸 마저 보거나 5 분만 더 게임을 하고 그다음에는 마무리했으면 좋겠어." 하면서 정확하게 수치로 아니면 "4시 30 분에 그만했으면 좋겠어." 하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세요. 그러면 애들이 그럼 화낼 것도 없고 그냥, 네, 웬만한 애들은 그렇게 말을 하면요, 말을 들어요. 시간을 딱 정해서 말을 해 주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다음에 또 잘못하는 게 뭐 있냐면 아이들이 뭔가를 했어요. 문제집을 풀거나 아니면 숙제를 하거나 글쓰기를 했을 때 특히 글쓰기를 했을 때 많이 하는 그 오해 중에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딱 써 오죠.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들 리가 없어요. 초등학생 아이가 써온 글이 어른인 부모의 마음에 들 리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는 상황에서 아이한테 이제 진짜 막 지적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하나하나 지적하기엔 또 제가 지적하지 말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참아야지. 근데 진짜 말 안 하고 못 넘어가겠어. 그래서 한마디 한 게 성의껏 좀 써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애들은 몰라요. 예. 성의껏 쓰라는 게 어떻게 쓰라는 건가. 나는 진짜 열심히 써서 손이 아픈데 엄마가 성의껏 쓰래. 정성껏 쓰래.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 나 성의껏 쓴 거야. 라고 이제 아이들은 억울하니까 말을 하겠죠. 성의껏, 우리가 생각하는 성의껏 알죠? 막 정갈한 글씨, 막 10줄, 15줄 분량 쫙 채우고, 그리고 막 표현도 재미있고, 막 정성이 듬뿍 들어간 그런 글을 원하잖아요. 근데 내 머릿속에는 그런 목표가 있지만 아이는 그것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성의껏 쓰라고 말을 해도 아이들은 그게 그건지 몰라요. 그래서 형광펜으로 칭찬을 해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성의껏 쓴 부분을 내가 알려줄 테니까 이 부분처럼 전체를 써라는 느낌이에요. 물론 그걸 입 밖으로 내진 않죠. 너무 가혹한 일이니까. 하지만 성의껏 썼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굳이 찾아서 들어서 칭찬을 해주고 그 부분을 계속 조금 더 그런 식으로 많이 쓰기를 바라는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의껏 써. 좀 제대로 써라. 이렇게 쓰지 말라고 했잖아 하면서 도대체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한 건지를 모를 수 있게 좀 애매하게 표현하는 거 피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잘 됐으면 잘 됐다. 이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말을 해주시고요. 특히 잘된 것을 들어서 그거를 계속 반복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으로 잘된 걸 강화해서 또 하고 싶게 만들고 또 하고 싶어서 계속 하다가 여러 번 시도하다 보면 그것이 내 것이 되게 만드는 거 그게 핵심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에 이 세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구나. 네, 두 번째. 미리 말씀해 주세요. 좀. 네. 예를 들어 우리 가족이 외출을 한다고 할게요. 12시까지 어느 식당에 예약을 해놨다고 할게요. 12시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얼른 서둘러 라고 빨리빨리 준비해 라고 말을 해도요. 아이들은 뭐 나름은 빨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엄마 혼자 동동될 수 있죠. 그래서 12시에 그 식당에 도착을 해야 되면 그 식당의 도착 시간은 정하지 마시고요. 도착 시간, 걸리는 시간,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역으로 계산을 해서 12시에 도착하려면 11시 30분에 출발해야 되고, 우리 집 아이들이 조금 민기적거린다라는 거를 감안해서 11시 25분에 출발할 거야 라고 미리 딱 이렇게 선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11시 25분 출발! 네. 출발 시간을 정해주시면 돼요. 시계 볼 줄 알죠? 그럼 11시 25분에 준비하고 딱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평화롭게 가는 거예요. 제가 정말 안타까웠던 사례가 뭐냐면 얼마 전에 매생이 클럽 수업을 하는데 한 남자 친구가요. 막 씩씩거리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막 뭐랄까 막 이렇게 사춘기라서 막 마냥 반항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물어보니까 기분이 안 좋대요. 왜 안 좋냐고 했더니 엄마가 오늘 수업 가는 거 미리 말해주지도 않고 게임하고 있다가 갑자기 끌려 나왔대요. A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엄마는 이거 아이를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오는 내내 둘이 싸웠고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아이는 씩씩대면서 들어왔어요. 그 화를 가라앉히고 집중해서 글을 쓰기까지 다른 친구보다 시간이 걸렸겠죠. 아이도 안 됐지만 저는 엄마가 더 안쓰러웠어요. 싫다는 애를 막 왜 가야 되냐고 소리 지르는 애를 끌고 와서 수업에 집어넣고 엄마는 그 50분 내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셨을까요?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아이는 금방 기분을 풀었고 되게 열심히 썼고 엄마랑 기분 좋게 만났어요. 그 다음 주에는 일찍 왔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이한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미리 말해주지 않고 엄마 머릿속엔 다 있는데 미리 공유해주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막 이렇게 왜 우리
나갈 때 강아지 이렇게 안고 훌떡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마치 강아지처럼 미리 계획 따위는 알 필요가 없고 내가 나가자고 하면 나가고 들어가자고 하면 들어가고 내가 출발하자고 하면 무엇을 하고 있든 상관없이 바로 일어나서 출발해. 이렇게 대하시면 안 돼요. 하나의 어른, 성인으로 대하시고요. 우리 집에 있는 네 식구, 다섯 식구는 어른 둘의 아이들 셋이 아니고 그냥 정말 인격을 똑같이 가진 다섯 명의 성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이든 필요한 어떤 준비물, 시간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유해서 움직이는 그렇게 되면 훨씬 서로 하나하고 속상할 일이 줄어들어요. 학교도요. 갈 때 8시 50분까지 가야 되면요. 8시 50분은 잊어버리고 집에서 출발 시간만 기억하세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8시 20분 출발. 요거만 딱 정해 놓으면 지금 시간이 뭐 몇 분 남았다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출발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는데 세 번째가 중요해요. 이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뭐냐면요.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뭘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면요. 보통 "해야 돼."라고 얘기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이들도 궁금해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이유가 더 궁금해요. 나는 진짜 하기 싫으면 '왜 해야 돼?'라는 생각이 들죠. 애들 "공부 왜 해야 돼?"라고 막 하죠. 그게 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쵸? 근데 하고 싶은 재미있는 일이라 하더라도요. 분명히 그 일을 할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이유를 설명을 해 주는 그런 좀 그러니까 "뭘 하자. 이거는 이런 이런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이걸 하면 이게 좋대. 이걸 하면 이런 거에 안 좋대. 안 하면 안 된대. 그 이유는 이거야." 라고 아이들이 앞으로 해야 될 행동을 말해 준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유를 덧붙이는 습관이 생긴 게 뭐냐면 교실에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얘들아, 오늘 체육은 운동장으로 나갈 수가 없고 강당에 가서 해야 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밖에 날씨가 엄청 좋아요. 날씨 좋은데 운동장에 못 나간대요. 그러면 항상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요? 선생님 날씨 좋은데 왜 못 나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유를 설명을 해 줘야죠. "지금 날씨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초미세먼지 수치가 얼마야. 그래서 우리가 운동장에서 수업을 할 수가 없어."라고 "왜냐하면"이라는 걸 붙여서 말하는 게 그냥 완전히 습관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애들이 "왜요?"라고 물어보기 전에 그냥 제가 선수를 쳐 버리는 거죠. "지금 초미세먼지 수치가 너무 높아서 오늘 체육은 운동장에서 못 하고 강당으로 갈 거예요."라고 말을 하면 이제 더 이상 묻는 아이들이 없는 거죠. 한 문장에 끝난 거죠. 이게 제가 이제 입이 붙어 버려 가지고 지금 저희 집의 아이들한테도 무언가를 설명을 할 때는 오늘 뭐 갑작스럽게 변경이 되었거나 아니면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해야 되거나 아니면 아이 생각에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해야 될 때 이런 것들이 말을 할 때요. 그냥 이렇게 딱 통보하는 식으로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게 아니라 "이러이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라고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이유를 붙여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도 웬만하면 이해를 해요. 물론 싫은데 왜 그래야 되는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요. 이유를 말해 주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그거부터 선포하는 거랑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거랑 아이들의 태도가 달라요. 그리고 아이들도 '존중받는다.'라고 느끼고요. 정말 좋은 점 아이도 무언가를 주장하고 싶거나 엄마에게 선포하고 막 제안할 때 이유를 붙여서 말을 하게 돼요. 이유를 들어서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제안하는 거 이게 논술과 토론의 기본이에요. "밥 먹기 싫어요. 밥 안 먹을래." 이게 아닌 거죠. "아까 오늘 간식을 5시쯤에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지금 배가 하나도 안 고파 가지고 엄마 나 지금 오늘 저녁 되게 조금만 먹고 싶은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막 그림처럼 드라마처럼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유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길었습니다. 첫 번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적당히, 성의껏 이런 거 안 돼요. 두 번째, 뭘 앞두고 미리 말씀해 주세요.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세 번째, 이유를 말해 주세요. 왜 그런지 알려주면요. 훨씬 아이들이요. 행동으로 많이 옮길 수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인 거죠. 이해가 되니까. 네. 오늘 그럼 한번 실천해 보세요. 예, 내가 뭔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를 한번 기억하시고 실제로 말을 건네실 때 이렇게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네, 한번 실천으로 옮겨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안 듣는 아이 때문에 속상하셨다면 엄마의 예,
그 말하는 화법을 조금 교정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권 축하드리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